자,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가서요. 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6번 문제는 다음은 출발물질 A와 B로부터 주생성물 C를 거쳐서 최종 주생성물 D를 합성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첫 번째 보니까 디엘젤더 반응이라고 되어 있고요. 반응물질 A는 나와 있지만 B는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B를 일단 찾아내야 되겠네요. 근데 이 C가 생성물질로 나와 있으니까 오히려 간단하게 이 B 구조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에 있는 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구조 말고요. 여기 CL들이 잔뜩 붙어 있는 이 CL이 잔뜩 붙어 있는 이 오각형 고리 구조는 여기에 있는 오각형 고리 구조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면 역으로 디엘젤더 반응을 예측하는 방법이 이런 식이죠. 요 파이 전자를 거꾸로 이렇게 돌려버리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시그마 전자가 여기로 넘어가게 되고, 여기에 있는 시그마 전자가 이 자리로 이렇게 돌아오면 이 구조가 A 구조로 다시 돌아가게 될 거고요. 그럼 B 구조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그림을 저렇게 그려놨으니까 저대로 그려버리면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브릿지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이중결합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중결합이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이 구조가 출발 물질이었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보네인 구조인데, 노보네인의 양쪽에 파이 결합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이 구조가 출발 물질이었겠구나, B였겠구나 라고 바로 찾아낼 수가 있네요. 따라서 1번하고 2번 구조는 옳지 못하다. 이거 제껴버리실 수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 과정에 PHCO3H 이걸 넣었네요. PHCO3H는 뭐 벤젠고리가 있고요. 여기에 퍼럭시 애시드 바로 과산소산 요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에폭시테이션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 분자에 지금 여기에 이 분자에 파이 결합이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지워놓고요. 다시 보시면요. 여기 파이 결합이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CL과 CL이 붙어 있는 비교적 전자를 잡아당겨서 유도 효과로 전자 밀도를 좀 감소시키는 그런 치환기들이 잔뜩 붙어 있죠. 근데 여기에는 별로 그 수소들만 붙어 있으니까 그다지 전자 밀도가 별로 많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자리에서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얘가 여기에 에폭사이드를 만들어 주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위로 들어가는 방향하고 아래로 들어가는 방향, 요 둘 중에 어느 방향이 더 유리할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노보네인 구조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노보네인 구조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첨가되는 반응보다는 위쪽에서 첨가되는 반응이 훨씬 더 입체 장애가 좀 적게 걸린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 이유는 옆에 있는 요 탄소보다는 이 탄소가 여기에 있는 이 파이 결합에 대해서 여기에는 이렇게 탄소가 두 개가 걸려 있는 반면에 여기는 하나만 걸려 있죠. 네, 그래서 위쪽으로 첨가되는 확률이 입체적으로 좀 더 유리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따라서 여기는 탄소가 두 개 달려붙어 있고 여기는 탄소가 하나 붙어 있죠. 그래서 요 아래쪽이 맞구나. 그래서 에폭사이드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에폭사이드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라고 예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3번 구조에서 여기는 이제 잘못 들어간 거니까 이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들어간 것보다는 여기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5번이 정답이겠구나 하고 예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6번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또 7번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요. 7번에서는 다음 각 반응의 주생성물 구조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나와 있네요. 방향족 고리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부위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방향족 고리 중에서 이런 오각형 헤테로 고리 방향족들의 경우는 헤테로 원자가 방향족에 공명을 하고 있는 효과가 제일 크기 때문에 치환기 효과는 나중에 봅니다. 그러면은 이 구조든 피롤 구조처럼 질소가 껴있는 이 구조든 아니면은 산소가 껴있는 퓨란 구조건 크게 상관할 거 없이요.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공명을 한다면은 요 자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자리 또는 여기 이렇게 이 헤테로 원자 바로 옆자리가 상대적으로 치환이 되기 더 쉬운 친전자체가
반응을 일으키기 더 쉬운 자리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다음에 치환기 효과를 보는 거예요. 치환기 효과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거는 CO 더블 본드가 있는 알데하이드 작용기죠. CO 더블 본드는 전자를 끌어당겨요. 그래서 파이 전자가 컨주게이션도 있으니까 여기에는 약간의 플러스가 걸립니다. 그에 비해서 이 왼쪽 자리는 전혀 플러스가 걸리지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반응을 일으킨다 라고 한다면 이게 없었으면 이쪽이나 이쪽이나 대칭이니까 아무데나 붙어도 되지만 여기는 전절도가 낮아졌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전절도가 높겠네요. 여기에서 반응이 일어나야죠. 그러니까 BR이 이런 자리에 붙어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붙어 있는 생성물이 주생성물로 나오겠구나 하고 예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보시죠. 역시나 여기 또 알데하이드가 있네요. 이렇게 알데하이드가 있는데 친액체를 썼어요. 친액성 반응이네요. 그럼 친액체가 가장 전자밀도 낮은 오비탈로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CO 더블본드가 컨주게이션으로 이렇게 전자를 당겨버리면 여기에 델타 플러스, 여기서 또 전자를 당겨버리면 여기에도 델타 플러스, 이렇게 전자를 당겨버리면 여기에도 델타 플러스죠. 그러면 이 중에서 이탈기가 붙어있는 자리는 여기 F가 붙어있는 자리 여기밖에 없네요. 그럼 친액체가 여기에 델타 플러스를 보고 들어가서 공명으로 안정화됐다가 돌아오면서 F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네, 그럼 여기가 아니라 이 자리에 SCH3가 붙어 있고 여기는 F가 남아 있어야 되겠네요. 이것도 틀렸다. 위치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죠. 3번 구조를 보시게 되면요. 요거는 나이트레이션 하는 반응 조건이죠. 이렇게 황산하고 질산을 쓰면 NO2 플러스라고 하는 친전 자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친전 자체는 역시 전자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고리에서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럼 이 왼쪽 구조는 피리딘 구조고요. 오른쪽 구조는 피롤 구조예요. 그래서 왼쪽 구조 같은 경우는 질소가 전자를 당겨서 델타 플러스가 걸려요. 여기서도 또 공명을 하게 되면 여기도 델타 플러스가 될 거고요. 이렇게 전자를 당겨버리면 여기에도 델타 플러스가 걸리겠네요. 그에 비해서 이 오각형 고리 구조는 질소가 공명을 해주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걸립니다. 여기서 반응하겠네요. 그래서 NO2는 이 자리에서 반응하면 안 되고 여기에 NO2가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가 더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3번도 틀렸다 찾아내시면 됩니다. 4번을 보시죠. 요거 메틸기도 EDG고요. 그 다음에 요 아마이드 작용기도 EDG예요. 질소가 붙어 있으니까. 자, 그럼 EDG 둘 중에서 요 EDG는 시그마 전자의 하이퍼 컨주게이션 효과로 미약하게 전자를 밀어주지만 여기에 아마이드는 어쨌든 공명으로 전자를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요 자리가 상대적으로 더 전자밀도가 높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전자밀도가 더 낮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여기서 BR이 붙겠죠. 제대로 붙었네요. 4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나프탈렌 구조가 나왔고요. 나프탈렌에서 SNCl4는 그냥 AlCl4처럼 AlCl3처럼 생각하시면 되는 대표적인 루이스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루이스산.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거 아주 간단하게 찾아낼 수 있죠. 제가 알려드린 반응에도 이 SNCl4 사용하는 반응들이 논문 반응 예시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자, 아무튼 Cl을 떼어내고 여기에 아실리늄 양이온을 만들게 되면은 이 아실리늄 양이온이 여기에 있는 이 방향적 고리에 가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나프탈렌의 경우는 반응 부위가 딱 정해져 있죠. 이 두 고리 화합물이기 때문에 여기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한 군데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1번 자리로 붙여버리게 되면은 친전 자체가 붙었을 때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양전하가 여기에 친전 자체가 붙고 양전하가 이 자리에 걸리게 됐죠. 그러면 파이랍이 있고요. 왼쪽에 있는 고리의 방향족성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로 공명 구조가 이렇게 하나 나와요. 그에 비해서 2번 자리로 붙었다라고 하게 되면요. 요 방향적 고리의 한쪽 고리가 이렇게 파이랍이 있고 탄소양이온이 이렇게 생겨버리면요. 공명을 하려고 하면은 이 왼쪽에 있는 고리까지 방향족성을 깨트려야지만 이게 공명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방향족을 깨트리지 않고 그냥 파이그랍 하나만 이동하는 공명하고 방향족을 깨면서 공명을 하는 것 중에서는 기여도가 이게 훨씬 높을 거예요. 따라서 여기 CO 떨분들은 이 자리에 가서 붙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고리 구조가 이렇게 생성돼서는 안 되고 여기서 얻어지는 구조는 결국
납탈렌 구조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여기로 S가 붙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COW 본드. 이런 구조가 주생성물로 나와야 되겠구나 하고 예상하시면 되겠네요.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7번에는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8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출발 물질 A로부터 다단계 반응을 거쳐서 최종 주생성물 B를 합성하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걸 찾아라. 이렇게 돼 있죠. 반응 물질을 보니까 생성 물질보다 탄소가 하나 더 많아요. 그리고 여기 산소하고 둘 사이에 이렇게 결합이 새로 생성됐네요. 이게 없어져야 돼요. 그럼 이걸 잘라놓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 알켄 구조 이중결합에는 산소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전자를 여기서 뺏어오긴 힘들 거고, 산소는 지금 현재 전자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를 뺏어가긴 힘들고 전자를 밀어놔야 되는데, 비공유 전자쌍으로 전자를 넣어서 H가 떨어져 나가는 형태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알켄은 어쨌든 친액체하고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를 먼저 잘라놓고 그 다음에 반응을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딱 봤을 때 여기를 잘라내는 방법이 지금 보시면 이런 거는 안 되고요. 요 3번밖에 없네요. O3를 이용해서 여기를 잘라내 버리시고, 여기가 그러면은 CO 떨본드가 되겠죠. CO 떨본드 알데하이드 구조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다가 여기에 뭐 OH 이렇게 붙어 있다가 NaBH4로 여기를 알코올로 다시 환원을 시키네요. 그러면은 나머지 구조는 다 그대로 있으니까 여기는 생략할게요. 여기는. 그럼 여기 OH가 돼 버렸고, 여기에 또 OH가 이렇게 있는데, 요 구조인데 NaH하고 토실 클로라이드, 그러니까 여기를 토실기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토실기. 그러면 분자 내에서 SN2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러면 요 구조가 딱 나와 버립니다. 근데 여기에 BH3 같은 걸 써버리게 되면요, 여기에 BH3가 들어가 버리면은 탄소가 줄질 않아요. 끝에 OH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OH가 그대로 있고요. 이 둘 사이에서 이 사이에 결합이 생성될 수가 없어요. 뭐 토실기 써봐야 여기에 OTS 이렇게 될 거고, 터시르 뷰톡사이드 써서 염기 썼으니까 여기가 분자내 SN2 하게 되면 1, 2, 3, 4, 5, 6, 7 7각고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2번에 나와 있는 NaH 토실기 이러고 써버리면 여기가 애초부터 토실기로 변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BH3 쓰면 여기에 또 OH가 생기죠. 그게 이제 분자내 SN2로 한다고 해도 역시 1, 2, 3, 4, 5, 6, 7 7각형 고리가 되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둘 다. 이것도 잘못된 거고, 역시나 마찬가지. 여기에 NaH 쓰고 토실 클로라이드 쓰면 OTS로 바꿔놓고, 여기에 오스뮴을 쓰면 다이올이 되겠죠. 그러면 다이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OH가 있고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을 때 HIO4를 써버리면 여기가 잘라져 버리겠네요. 잘라져 버리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알데하이드가 생성되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애초에 OTS 있으니까 여기 OTS겠네요. 여기 OTS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NaBH4를 쓰게 되면 여기가 알코올로 변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OTS고 이 자리가 알코올인데, 이렇게 알코올이 돼버리면은 특별히 더 이상 반응 갈 게 없죠. 알코올 자체가 뭐 아주 좋은 친액체는 아니기 때문에 OTS를 바로 치고 들어간다 보기는 어려워요. 여기에 뭐 피리딘 같은 걸 써서 요 H를 떼어낸다든지 하면은 이게 분자내 SN2로 반응이 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는 좀 쉽지가 않다. 이렇게 가는 건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썩 좋은 방법 아니고요. MCPBA를 써서 하게 되면은 에폭사이드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H 있겠죠. 이 상태고, 터시르 뷰톡사이드 쓰게 되면 여기 뜯어내서 음전화가 여기를 때려서, 이쪽이 아니라 반대를 때리겠네요. 염기성 조건이니까 차수가 낮은 쪽, 입체장애가 적은 쪽을 때려서 칠각형 고리가 만들어져 버리죠. 역시. 그리고 나서 뭐 HIO4 써봐야 다이올이 분해될 일은 없네요.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옳지 못하다. 이것도 다 틀렸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찾아내시면 되겠네요. 비교적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9번 문제로 넘어가 보시죠. 실험 문제네요. 딱 보니까 가용매 분해 반응이죠. H 플러스가 일단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달라붙어서 좋은 이탈기로 변형이 돼야 돼요. OH2 플러스 이런 걸로. 그럼 얘가 떨어져 나오게 될 거고, 그 구조는
3차 탄소 양이온을 만들게 될 거고요. 용액에 있는 Cl-가 이제 여기로 쏙 들어가서 이렇게 B 생성물이 얻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과정 가에서 진한 염산 대신에 LiCl 수용액을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CL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OH를 이렇게 좋은 이탈기로 바꿔주는 산촉매가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H+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과정 나와 라에서 수용액은 위층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가에 보시면은 특별한 어떤 용매가 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반응 혼합물의 층 분리를 확인한 후 분별 깔때기를 사용하여 유기층과 수용액층, 역시 무슨 특별한 용매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그냥 이런 유기 분자들이죠. 이런 유기 분자들은 일반적으로 여기 밀도도 써 있네요. 물보다도 밀도가 작아요. 그러니까 수용액이 위층이 아니라 전부 아래층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이것도 틀렸네요. 그러니까 밀도가 괜히 써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걸 판단하게끔 하기 위해서 써 있는 거고요. 유기물질 중에서도 가끔씩 밀도가 물보다 큰 게 있긴 있는데 이거는 밀도가 나와 있으니까 빼도 박도 못해요. 자, 그 다음 과정 다에서 주로 발생하는 기체는 CO2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에 NaHCO3를 넣네요. HCl에다가 남아있는 HCl을 없애기 위해서 NaHCO3 요걸 넣어주게 되면은 H+가 용액에 잔뜩 있는데 요게 이제 결국엔 이렇게 만난 거죠. H+하고 HCO3- 가 만난 거예요. 그럼 요것들이 만나서 결국에는 H2CO3가 되는데 요게 탄산이죠. 근데 이건 어차피 산과 염기가 만난 거라서 산염기 반응이고, 산염기 반응은 전부 발열이에요. 발열 과정입니다. 발열 과정이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게 되면은 탄산이라고 하는 이 H2CO3는요 열에 의해서 한마디로 탄산이라는 것 자체가 CO2의 물에 CO2가 물에 용해되어 있는 상태, 그게 탄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CO2는 어쨌든 기체죠. 기체의 용해도는 아시다시피 헨리 법칙에 따라서 온도가 낮을수록 높고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낮아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열을 일으키게 되니까 용액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이 탄산은 다시 CO2하고 H2O로 분해가 돼 버리겠죠. 그럼 이때 CO2가 기체로 돼서 날아가겠네요. CO2 기체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집에서 아마 테스트 해보시면 알아요. 식초에다가 베이킹 파우더, 이거 대신에 아세트산을 써도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요. CH3COOH 이런 거 써가지고요. 이 베이킹 파우더에다가 넣어주시게 되면 CO2 기체가 막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CO2가 맞고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과정 마에서 반응하지 않고 남은 A가 B보다 먼저 증류되어 나온다 이렇게 되는데요.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요 알코올은 수소결합이 가능하지만 생성된 CL이 붙어있는 요 구조는 수소결합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일단 분자간 인력 중에서는 이게 월등하게 높아요. 그래서 얘가 끓는 점이 높습니다. 끓는 점은 수소결합이 가능한 구조가 훨씬 높다 이렇게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더 낮은 끓는 점을 가졌기 때문에 A보다 B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이것도 틀렸네요. 그래서 잘못됐고요. 이 실험에서 B의 수독률은 94%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건 약간의 트릭이죠. 7.41g을 이용해서 6.94g을 얻었으니까 그걸로 하면은 뭐 아마 94%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항상 이 수독률 계산할 때는 몰비로 계산해야 돼요. 화학 양론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몰 대 몰비로 해야 돼요. 그러면은 0.1몰을 사용했지만 0.075몰이 생성됐으니까 94%가 아니라 75%의 수독률이다. 이렇게 찾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시죠. 아유팩 이름이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특별한 작용기는 없고요. 카본 열기만 있습니다. NaBH4에 의해서 카본 열기가 환원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때 만들어지는 구조는
오각형 고리 구조가 있고요. 저 구조 그대로 똑같이 살려서 여기만 알코올로 변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알코올 작용기가 제일 우선순위 높으니까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해가지고 모체를 이걸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치환기는 이 5번에 붙어 있는 요 사이클로펜틸기밖에 없네요. 그래서 5 사이클로 펜틸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전체는 펜테인 2 올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정확하게 잘 써놨습니다. 동그라미.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을 보시죠. 예, 아세틸라이드 음이온이네요. LI하고 결합선이 없는 걸로 보시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이런 아세틸라이드 친액체는 에폭사이드 고리열림 반응을 할 때 이렇게 차수가 낮은 쪽, 입체상위가 적은 쪽을 때리고 들어가서 고리를 열어버립니다. 자, 그렇게 돼버리면 여기서는 여기에 OH가 생길 거고요. 이쪽 끝으로 삼중결합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 둘, 셋 해서 이중결합이 쌓였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OH가 제일 우선순위 높으니까 여기서부터 가면 1, 2, 3, 4가 되고요. 여기서부터 가면 1, 2, 3, 4네요. 똑같네요. 좌측 우측에서 4번으로 똑같다면 이중결합과 삼중결합, 이 OH 우선순위는 이제 기준이 아니고요. 이중결합과 삼중결합 중에 이중결합 쪽에 1번을 주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이중결합은 전미사 ENE고요. 이거는 전미사 YNE이기 때문에 알파벳 순서상 이중결합이 더 작은 번호를 가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자, 따라서 얘는 전체가 헵트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1N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6아인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아인 그렇게 써주신 다음에 4번에 알코올이 있다. 올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헵트 6N 틀렸네요. 이건 잘못됐고요. 니은은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 H2PDC만 썼어요. 뭐 나머지 작용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그냥 저 파이계란만 없애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 아이소프로필기고요. 여기 돌출 방향으로 메틸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입체배열만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요. 여기가 1번, 2번, 3번 S배열이네요. 그래서 S배열이면서 여기서부터 1, 2, 3, 4, 5 해서 펜테인인데 2번하고 3번의 다이메틸이네요. 2, 3 다이메틸 펜테인.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두 개가 정답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10번까지였습니다.